백범 김구 경교장의 총성, 그 미스터리를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입니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정오, 서울 경교장에서 네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73세의 독립운동 지도자,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제가 60만 엔이라는 거금의 현상금을 걸고도 잡지 못했던 분, 중국 망명 27년 동안 온갖 위험을 헤쳐온 그분이 해방된 조국 땅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암살당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백범 선생을 죽였을까요? 오늘 30분 동안 그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독립운동의 전설.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름은 창암이었죠. 워낙 가난해서 보리밥에 나물국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랐습니다. 12살 때 과거를 보러 갔다가 신분차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가난한 자신을 무시하는 걸 보고 결심하셨죠. 백정이나 상놈들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이것이 나중에 백범이라는 호를 짓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미천한 백성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고 1896년에는 명성황후 시해의 분노에 일본인을 처단하셨습니다. 이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고종 황제의 사면으로 목숨을 건지셨고 결국 감옥을 탈출하셨습니다.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36세부터 49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죠. 옥중에서 호를 백범으로 고치시고 이름도 거북구자를 아홉구자로 바꾸셨습니다. 9번 죽어도 나라를 위해 다시 살아나겠다는 의지를 담으신 겁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후 김구 선생은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셨습니다. 43세 때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는 일본 헌병들의 눈을 피해 밤에 얼음 위를 기어서 건너셨다고 합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했다고 하더군요.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되셨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호하고 일본 밀정을 색출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1930년대 초 김구 선생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셨습니다.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인사 7명을 사상시켰습니다. 이 의거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중국군 100만 명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1명이 해냈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봉길 의거 직전 김구 선생은 윤봉길과 자신의 시계를 바꿔 차셨습니다. 자네가 떠난 후에도 자네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 시계는 김구 선생이 평생 차고 다니셨고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중국 내륙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무려 8번이나 이동하며 27년간 망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배고픔과 질병, 일본군의 추격 속에서도 김구 선생은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우려대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선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해 11월 23일 김구 선생은 27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69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죠. 김포공항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환영 나왔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부 해방 후의 비극. 하지만 김구 선생이 맞닥뜨린 조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을 각각 점령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친일파들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는 점차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어느 날 밤
경교장에서 두 분이 단둘이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사,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면 안 돼요. 그건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요. 이승만은 대답했습니다. 백범, 현실을 봅시다.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고 나중에 통일하는 게 현실적이요. 그건 안 돼요. 반쪽짜리 나라를 세우자고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요.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4월, 김구 선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시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네. 마지막 한 번은 시도해야 하네. 평양에서 김일성과 만나 나흘간 회담을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북쪽도 이미 자기들 정부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구 선생은 창밖을 보며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김구 선생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9월 9일에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한반도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김구 선생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경교장 담벼락에 누군가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김구, 조심하라.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정체불명의 남자가 경교장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비서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949년 6월 초 김구 선생의 오랜 동지가 은밀히 찾아와서 경고했습니다. 백범, 조심하게. 자네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네. 김구 선생은 쓸쓸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는 일본이 나를 죽이려 했고 이제는 같은 민족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먼. 당시 김구 선생은 이승만 정부에게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김구 선생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고 1950년 5월 총선에서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승리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김구 선생은 친일파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이승만 정부 내 친일 경력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죠. 반민특위를 지지하시며 친일 청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암살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3부 1949년 6월 26일 그날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날씨는 맑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경교장 마당을 천천히 거니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보리밥. 중국에서 굶주릴 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호화로운 식사인가라고 말씀하시며 소박하게 드셨죠. 오전에는 옛 독립운동 동지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합니다.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고 독립운동가들은 핍박받고. 김구 선생은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립시다. 언젠가는 역사가 바로 설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김구 선생은 2층 서재로 올라가셨습니다. 창문을 열어 여름바람을 쐬시며 붓을 드셨죠. 통일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후 12시 무렵 경교장 대문 앞에 한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32세였습니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백범 선생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문지기는 위험한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두희는 경교장 안으로 들어섰고 1층에서 비서 선우진이 맞았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두희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계속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2층으로 올라가 김구 선생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안두희라는 포병 소위가 찾아왔는데 만나시겠습니까? 김구 선생은 붓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 찾아왔다면 만나야지. 올라오라고 하게. 선우는 나중에 이 순간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막았더라면. 안두희가 2층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고 김구 선생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선생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안두희는 대답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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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네 발의 총성이 경교장을 울렸습니다. 김구 선생은 등과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선생이 쓰시던 통일이라는 글자 위로 피가 떨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총소리를 들은 선우와 경비원들이 급히 뛰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선우가 김구 선생을 안아 올렸지만 선생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안두희를 붙잡았습니다. 안두희는 저항하지 않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셨다. 서울 시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경교장 앞으로 몰려들어 통곡했습니다. 사부 암살의 미스터리. 안두희는 체포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김구가 공산주의자들과 내통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처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32세 하급 장교가 혼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뒤에서 시킨 게 아닐까? 재판 과정은 더욱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혼란 속에서 안두희는 석방됐습니다. 석방 이유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안두희는 다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으로 살았고 심지어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잘 살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백범 암살 사건에는 세 가지 큰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두희는 정말 단독 범행이었을까? 경교장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안두희는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닐까요? 둘째,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을까? 그리고 왜 전쟁 중에 석방됐을까? 셋째, 안두희는 어떻게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 배후에 대해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관련설, 극우 청년단체설, 그리고 둘이 합작했다는 복합설. 많은 역사학자들은 복합설을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정부 인사가 의도를 내비치고 청년단체가 실행했다는 거죠. 200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가 나왔지만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안두희는 그 후 건설업으로 돈을 벌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백범 암살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죠. 1990년대 민주화 이후 그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1996년 10월 23일 안두희는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괴한은 백범 선생의 원수를 갚는다 고 외치며 쇠파이프로 안두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안두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김구 암살 47년 만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기 몇 달 전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선생의 마지막 꿈은 통일이었습니다. 암살당하시던 날 쓰시던 붓글씨도 통일이라는 글자였습니다. 27년간 중국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동지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한 것은 통일된 독립국가였습니다. 반쪽짜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경교장 건물은 서울 종로구에 남아 있습니다. 2013년 복원되어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곳 2층 서재에 가면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묵념을 합니다. 김구 선생의 유해는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와 함께 말이죠. 선생이 그토록 아끼던 독립운동 동지들 곁에서 영원히 쉬고 계십니다. 1949년 6월 26일 정오 경교장에 울린 네 발의 총성. 그 총성은 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정신,
그분이 꿈꾼 나라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통일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 그것이 백범 선생의 꿈이었습니다. 암살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정확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김구 선생은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영혼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